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배달 창업이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혹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수수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잖아. 그래서 정산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숫자로 딱 얘기하면 75%, 배달의 민족 75%, 쿠팡이츠 70%가 현실적인 수준의 수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문 단가가 높아야 돼. 주문 단가가 높을수록 3,000원 남짓 되는 배달비의 퍼센트 비율이 낮아지겠지. 그래서 그 비율이 절대 15%는 넘어가면 안 되고 한 12% 정도가 괜찮겠지. 그래서 주문 단가가 3만 원 정도는 돼야 그 퍼센트 비율이 맞거든. 그래서 주문 단가 먼저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나머지 중개 수수료, 결제 정산 수수료를 따졌을 때 12% 정도 되잖아. 그러면 이제 광고를 거기서 이제 좀 현명하게 하는 거지. 광고를 보통 초반에 그래서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하고 간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. 75%가 나오기 위해서는.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면 75%가 나올 수가 없어. 매장들마다 수수료나 아니면 이제 원가나 이런 비중 차이가 있을 텐데 75%는 맞추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일단 하나씩 단품으로 파는 데들은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, 그래서 나는 요즘 즉시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잖아. 그거 사용하면 바로 주문수가 올라오는 건 맞거든. 저가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. 근데 정산 비율이 깨져버려. 그래서 초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할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, 그리고 첫 주문 할인 같은 게 지금은 없잖아. 무제한 할인 그런 수준으로 넘어갔잖아. 통합 할인이라든지 즉시 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쿠폰을 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대다수의 기간 동안에는 다 재주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. 한솥, 교촌, 그런 메이저 치킨 브랜드,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지. 내가 그걸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지 않으면 75%라는 숫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. 우리는 본사에서 그거를 좀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거든. 그게 이제 남기 시작하는 숫자들이니까. 완전히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겠네요. 맞지. 쉽지 않지. 그럼 그 광고는 좀 간헐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가게 클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첫 번째로 울트라콜은 거의 죽었어. 그래서 초창기 가게들이 아니면 울트라콜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,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에는 딱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마지노선이 8클릭당 하나 주문 전환은 이루어져야 돼. 그리고 8개 이하로 되면 다 잘 된 거라고 세팅을 보면 될 것 같고,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켜놓을 때는 그 광고 효과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0% 이상,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때 14, 12, 10 이렇게 나는 줄여나가는 걸 추천하고, 끌 때는 확실하게 끄고, 그리고 켰다 껐다 하면서 내 매출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. 그게 상승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그 브랜드가 잘못된 거야. 내가 가게를 3월에 오픈을 했어. 그러면 8월까지 내가 광고를 껐다 켰다를 계속 했어. 근데 우상향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. 재주문율이 쌓이면서. 전체적인 게 우선을 해야 된다. 광고비를 줄임에도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브랜드가 배달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. 광고를 주고 쿠폰을 뿌리면 당연히 주문은 들어오지. 근데 정산 금액이 낮아지잖아.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럼 이제 결국에는 초반에는 광고를 좀 집중해가지고 맞아.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배달의 민족 75%, 쿠팡이츠 70% 정도 수준이 적정해. 그거보다 당연히 높은 매장들도 있어. 근데 그거는 약간 현실적으로 누구나가 이룰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, 지금으로 따졌을 때 75%, 70%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정산 비율이야. 그 다음으로 혹시 중요한 게 있을까요? 일단 고정비가 적은 매장들이어야겠지. 그 배달 매장이 장점이 뭐야? 싸게 창업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, 임대료, 가스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최소의 매장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하지. 그거는 필수적이야.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,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게, 홀매장들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잖아. 불친절해요, 여기 싸가지 없어요, 이러면서 이제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, 배달 매장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마인드가 나빠지기 쉬운 거지. 영업시간을 불규칙하게 한다거나, 리뷰 이벤트 안 쓴다고 해서 이제 리뷰 이벤트를 없앤다거나, 아니면 리뷰 이벤트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양을 좀 적게 준다거나, 그런 식으로 되면 끝나는 거야. 어쨌든 손님한테 음식을 내가려고 하는 업을 하는 이상 손님이 싫어지면 사실 그 장사는 오래 하기 쉽지 않거든. 그 사람들이 그렇게 리뷰를 안 남겨도 비율로서, 숫자로서만 퍼센트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전부 안 남긴다, 아주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좀 침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. 2025년 아마 좀 더 많은 가게들이 망할 수도 있고, 어쨌든 살아남을 가게들은 살아남는 거니까 정산 정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, 그리고 광고는 그냥 켜놓는 게 끝이 아니다,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다. 요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나은 남음이 있지 않을까. 많이 공부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